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유럽 쪽 사람들보다 당연히 영어를 배우는 게 더 힘들다. 애초에 그쪽은 알파벳을 쓰는 문화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 뇌를 만든다는 게 영어를 한국어로 바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눈치를 보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떠올려 본다면 don't look 눈치, don't look 눈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생각하는 법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 뇌를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영어의 순서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어의 순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겁니다. 또 뻔한 얘기 하네. 너무 또 아는 얘기 하네. 이러고 영상을 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갔는데 학교에서 중국어를 이제 배우고 와서 좀 모르겠다 이러면 아빠가 맨날 그거 외워야 된다. 뭐 통째로 외워라. 이 단락 봐봐요.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 막 이렇게 단락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글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래 이거를.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모르고 어쨌든 뭐 하란 대로 했었는데 물론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30문장 넘는 이런 거의 단락의 문장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문장만 한번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You scared me.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scare이 겁주다,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가 나를 놀라게 했어 이런 표현인데요.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랐잖아 이러는 느낌이에요. 놀랐잖아, 깜짝이야, 이런 거죠. 저희가 이 영어 문장을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왔어요. 깜짝 놀래켰어. 근데 너가 놀라게 했잖아 나를 이렇게 하진 않죠.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을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I was surprised, I was scared 이렇게 쓴다고 할게요. 나는 겁먹었어, 난 놀랐어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놀래킨 상황에서 놀랐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를 통으로 문장을 외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한번 볼게요. 다 지워보고 이 자리에 You scared me 라는 문장을 외웠을 때 이 자리에 다른 형용사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게요. Surprised, 놀래켰어. 또 조금 더 응용을 하면 You are hurting me. 이거는 hurt는 다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hurting me, 그러니까 아프잖아 이런 뜻이에요. 아프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치환이라고 하죠. 이 부분만 바꿔치기해서 써먹을 수 있다. 그런 용도에서의 암기가 되면은 더 효과적이라 라는 측면에서 통암기를 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미지로 생각해라 입니다.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상상을 하면서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냐,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어를 외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의 UC 데이비스 대학교 수압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단어, 강아지 이렇게 있습니다. 강아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실체가 있죠. 이렇게 떠오르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단어랑 정의, 행운 이런 실체가 있는 단어와 실체가 없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뇌의 반응을 본 거죠. 뇌의 반응.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달랐다고 합니다. 뇌의 반응, 그러니까 뇌가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한 건데 이 결과가 달랐다고 합니다. 자, 강아지. 이때는요 실체가 있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이때는요, 전두엽이 활성됐다고 합니다. 전두엽. 그리고 반대로 실체가 없는 단어, 뭐 정의, 행운 이런 단어를 했을 때는 후두엽이 활성화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 또는 이미지 기반으로 의미를 이해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외울 때는 괜찮아요. 뇌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정의, 행운 이런 거는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주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걸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정함을 의미하는 뭐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행운이라면 뭐 잭팟 터진 그런 모습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어를 외울 때 활용하면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이게 확실히 효과적이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쓰는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모국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15,000시간이라고 해요. 모국어를 배우는데 유아가 하루 7, 8시간을 썼을 때 15,000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국어처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말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를 했을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원어민들이 오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조금 거의 이걸 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는 수업을 들었다. 그게 주 3회라고 해서 월 12번 그리고 연 몇 번이죠? 144번 한 6년 중고등학교를 생각하면 6년이라고 생각하면 뭐 800 뭐 몇 시간 했겠죠? 12년이라고 해도 한 1600시간 높게 잡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1600시간을 듣기에 쓴 겁니다. 듣기. 우리가 말한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온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1600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썼다라고 지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산을 해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듣기는 많이 하신 듣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말하기를 위해선 그만큼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당연히 한국식으로 영어를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이다가 영어로 뭐지? 그러면은 안 떠올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서 I'm glad you're feeling better. 뭐 너가 나아져서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는 glad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조금씩 영어 사고 회로를 이제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 갔다 왔는데 한 6개월 때쯤 이제 영어 공부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저랑 같이 갔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오늘 농구 보러 안 가? 저도 모르게 이제 고개를 이제 도리도리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한국어식으로 대답을 하려면 안 가? 응, 안 가잖아요. 근데 영어식으로 Are you not going? 이라고 했는데 No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No라고 하고 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조금씩 뇌가 이제 영어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서서히 찾아온다라는 외국어는 이제 서서히 터득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또 열심히 오늘도 구독자님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 결과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점점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 사고하게 되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거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